우리가 그동안 괄호가 섞여 있는 식은 많이 봐왔는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다 무려 괄호까지 섞여 있는 식이라니 이럴 때는 어떤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여기 선생님이 괄호가 섞여 있는 혼합계산 문제를 준비했어요. 이 문제에서 가장 먼저 풀어줘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 친구들도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바로 괄호가 있는 이 부분을 무조건 가장 먼저 해결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곱셈과 나눗셈 중에서 더 앞에 있는 나눗셈 부분을 두 번째로, 뒤에 있는 곱셈 부분을 세 번째로, 가장 마지막으로 뺄셈 부분을 네 번째로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 순서대로 식을 정리해 볼까요? 괄호 부분부터 먼저 계산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5 더하기 2, 값이 7이죠.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나눗셈을 계산해줘야 돼요. 84 나누기 3을 계산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28 빼기 7 곱하기 3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곱셈 차례네요. 7 곱하기 3을 계산해 줄 거예요. 7, 3에 21이므로 식이 28 빼기 21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두 수의 차만 구해주면 되겠죠. 두 수의 차는 7이므로 이 식의 답은 7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즉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괄호가 섞여 있을 때에는 무엇부터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보기 쉽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엇을 계산해야 한다고요?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셈과 뺄셈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더 확실하게 이해해 봅시다. 계산 순서에 맞게 기호를 차례대로 써보라고 했네요. 이렇게 뺄셈, 나눗셈, 덧셈, 곱셈이 섞여 있는 문제는 무엇부터 해결하면 좋을까요? 괄호가 없으므로 곱셈과 나눗셈 중에서 더 앞에 있는 25 나누기 5 이 부분부터 계산하면 되겠군요. 기호를 순서대로 쓰라고 했으므로 니은을 가장 먼저 쓸게요. 자, 쓴 것은 지워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곱셈을 계산하면 되죠. 리을이라고 쓸게요. 세 번째는요. 뺄셈과 덧셈 중에서 더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뺄셈이므로 기억이 세 번째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 남았죠. 디귿을 네 번째로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도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앞의 문제와 다른 점이 괄호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부터 해결한다고요? 괄호 안부터 해결한다고요. 기억을 가장 먼저 풀어줘야겠군요. 기억이라고 쓸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곱셈, 뺄셈, 나눗셈이 남아있어요. 곱셈과 나눗셈, 그 중에 더 앞에 있는 것부터이므로 곱셈을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나눗셈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리을이 세 번째가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이제 뺄셈을 계산해주면 이 문제는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괄호까지 섞여 있는 문제를 어떤 순서로 계산해야 하는지 알았으니 이제 두 번째 수포자 친구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는데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괄호가 섞여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한 후에 마지막으로 덧셈과 뺄셈을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또 감기 몸살로 병원에 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교재 18쪽의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계산 순서에 맞게 빈칸 안에 번호를 써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괄호까지 섞여 있을 때 무엇부터 풀어야 한다고 했죠? 괄호를 가장 먼저 풀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괄호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로 풀어주면 되겠군요. 그 다음은요. 곱셈과 나눗셈 중에서 더 앞에 있는 이 나눗셈 부분을 두 번째로 그리고 나머지 곱셈을 세 번째로 이렇게 풀고요. 자, 이제 덧셈, 뺄셈 남았어요.
더 앞에 있는 뺄셈을 먼저 네 번째, 마지막 뒤에 있는 덧셈을 다섯 번째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살펴봅시다. 어떤 수에 21을 더한 다음 9로 나눈 수에서 8을 뺐더니 답이 7이 되었다. 그럼 처음에 어떤 수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수가 무엇인지 모를 때에는 그 수를 네모로 표시하고 일단 식을 써보는 거예요. 선생님과 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어떤 수에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21을 더한 다음 그것을 어떻게 했다? 9로 나누었대요. 하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덧셈을 먼저 했다는 것은 이 부분이 괄호로 묶여 있었다는 뜻이겠죠. 자, 괄호 안을 계산한 다음에 9로 나눈 다음에 마지막으로 8을 빼줬더니 그 답이 7이 된 거예요. 자, 이제 거꾸로 하나하나 해결해 봅시다. 이 원래의 문제를 계산하는 순서를 살펴보면 여기를 가장 먼저 계산했다고 했죠. 그 다음 나눗셈이 두 번째, 뺄셈이 세 번째였다고 했어요. 우리는 거꾸로 가볼 거예요. 그럼 이 숫자에 8을 빼기 전에는 얼마였다는 뜻이죠? 8을 뺀 값이 7이었다는 뜻이므로 3단계를 계산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의 답이 15였다는 뜻이지요. 자, 그러면 나누기 9를 한 값이 15였다? 9로 나누기 전에는 얼마였다는 뜻일까요? 자, 2단계까지만 계산했을 때에는 9로 나누기 전이므로 우리가 15에다가 반대로 9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9, 5, 45. 자, 4 올려주고요. 9일은 9이므로 135였다는 뜻이죠. 즉 2단계까지 계산한 값이 135였다는 뜻이에요. 어떤 수에다가 21을 더한 게 135였다는 것이죠. 그럼 21을 더하기 전에 우리가 반대로 빼서 어떤 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면 되겠네요. 135에서 21을 빼줄게요. 자, 21을 빼주면 5에서 1 빼면 4, 3에서 2 빼면 1, 그리고 100의 자리 그대로 내려주면 이 어떤 수 처음에 얼마였다고요? 114였다고요. 즉 9번 문제의 답이 11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 문제까지 잘 풀어줬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 수학 만점왕이 되어볼까요? 우리 교재 21쪽의 서술형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자, 문제가 기니까 차근차근 읽어줘야 해요. 자, 한 개는 1,400원, 연필 한 타가 7,200원이래요. 한 타가 몇 개인지 몇 자루인지는 밑에 나와 있어요. 이한이는 5,000원으로 무엇을 샀다? 자, 두 개와 연필 두 자루를 샀습니다. 이한이가 받은 거스름돈이 얼마인지 식으로 나타내어 구하라고 했네요. 즉 5,000원에서 사용한 돈만큼을 빼주면 거스름돈이 나오는 것이죠. 차근차근 식을 써볼게요. 자, 한 개가 1,400원이라고 했는데 두 개를 샀다고 했잖아요. 자, 두 개의 값은 그럼 1,400원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되죠? 곱하기 2를 해주면 자, 두 개의 값이 2,800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연필은 한 타가 밑에 12자루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한 타의 값이 7,200원이므로 일단 한 자루는요 7,200원을 나누기 12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한 자루가 아니라 두 자루죠. 이것을 곱하기 2까지 해줘야겠네요. 7,200을요 1,200으로 나누면 연필 한 자루의 값 얼마 나오나요, 친구들? 600원이에요. 600원. 근데 두 자루이므로 곱하기 2까지 하면 1,200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이한이가 받은 거스름돈은 5,000원에서 방금 사용한 돈을 빼주면 돼요. 하나의 식으로 보기 좋게 정리해 봅시다. 자, 두 개의 값을 구했던 식부터 쓸게요. 1,400 곱하기 2, 그리고 연필 두 자루의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7,200 나누기 12 곱하기 2. 5,000원에서 이 돈을 빼주면 이제 거스름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두 개의 값 계산해주면 얼마였나요? 2,800원이었어요. 자, 그리고 연필 두 자루의 값은 얼마였죠? 1,200원이었죠. 2,800원 더하기 1,200원 얼마인가요? 4,000이에요. 4,000. 그래서 5,000원에서 4,000원 사용한 만큼을 빼주면 마지막 거스름돈 얼마 나오나요? 자, 1,000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이한이가 1,000원의 거스름돈을
돌려받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서술형 문제까지 매우 잘 풀어줬네요.